이놈! 감히 나를 속여! 형님, 진정하십시오.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 같은 놈은 내 형제가 아니다! 그만두어라. 오, 아가씨까지 오셨구려. 잘 왔소. 아가씨도 함께 처리하겠소. 그때 어둠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도겸 도령의 무덤을 떠나지 않던 게 백설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먼 옛날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에서 나흘 거리에 있는 청열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시사철 평온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봄이면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은 양반이든 상민이든 서로 다투는 일 없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해 10월 초순 마을에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지는 이판서 대구의 아들 도겸 도령이 혼례를 올리게 된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혼사를 축하했습니다. 집집마다 술을 빚고 떡을 쪘으며 아낙네들은 혼례복 짓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기쁨으로 들썩였지요. 하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혼례 준비가 한창이던 며칠 전부터 밤만 되면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음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그림자만 지나가도 요란하게 짖어대던 개들이 밤이 되면 마치 입을 다문 듯 조용했습니다. 어느 노인은 상서롭지 못한 징조라며 고개를 저었으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이판서 댁은 마지막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혼서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고 안채에서는 신부가 머물 방을 정갈하게 꾸몄지요. 부엌에서는 내일 손님들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지요. 하인 돌쇠가 저녁 술상을 가져왔을 때에도 도겸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내일이면 혼례이옵니다. 일찍 주무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돌쇠의 말에 도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하네. 자네도 수고했네. 물러가 쉬게 해. 돌쇠가 물러간 뒤 도겸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미한 촛불만이 창호지에 비칠 뿐이었지요. 그날 밤 이경이 지날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밤새 마당을 지키던 백설이라는 개가 단 한 번도 짖지 않은 것입니다. 동틀 무렵 비명 소리가 이판서 댁을 뒤흔들었습니다. 도겸의 아침 문안을 드리려 방에 들어간 돌쇠가 주인을 깨우다 그만 기절하고 만 것이었지요. 도겸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은 채 숨이 끊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청열리는 순식간에 비탄에 잠겼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두고 신랑이 죽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쁨으로 들떠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상복을 입고 조문을 다녔습니다. 이판서는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슬픔의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지요. 그는 사랑채에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 여인 윤소연은 혼례복을 벗지 않은 채 영구 옆을 지켰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기로 유명했던 소연이었지만 도겸이 죽은 뒤로는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깊은 눈빛으로 영구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인 돌쇠는 도겸을 어려서부터
모셔온 인물이었습니다. 도겸보다 5살 많았던 돌쇠는 어린 도령의 글공부를 거들고 산책을 함께하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도겸이 죽자 돌쇠는 며칠을 울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백설이었습니다. 도겸이 태어나던 해에 함께 태어난 이계는 평생을 도겸 곁을 지켰습니다. 낯선 이가 담만 넘어도 요란하게 지저대던 충견이었지요. 하나 그날 밤 백설은 단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판서 댁 사랑채에는 관가의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에 형식적으로나마 조사를 해야 했던 것이지요. 외상은 없습니까? 관리의 물음에 검시를 맡은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 어디에도 상처가 없사옵니다. 다만 입술이 약간 검푸른 빛을 띠고 있사옵니다. 독입니까? 확실하지 않사옵니다. 급체를 했거나 심장이 갑자기 멎었을 수도 있사옵니다. 관리는 도겸의 방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고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술병에는 아직 절반가량의 술이 남아 있었지요. 이 술은 누가 가져왔소?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이옵니다. 도련님께서 평소 저녁이면 술 한 잔씩 드시곤 하셨사옵니다. 술에 이상은 없었소. 늘 드시던 술이옵니다. 부엌에서 가져온 것이옵니다. 관리는 술을 맛보았으나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수상한 흔적은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마당을 지키던 백설이 그날 밤 짖지 않았다는 점만이 이상할 뿐이었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개가 짖지 않았다는 것은 낯선 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 아니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설은 담만 넘어도 짖는 개였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들어왔다면 온 마을이 깰 정도로 짖었을 터였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살이거나 병사가 아니겠소? 이판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건강했소. 병을 앓은 적도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는 더더욱 없소. 내일이면 혼례를 올릴 터였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하겠소. 관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명문가의 체면을 생각해야 했던 것이지요. 외상도 없고 독의 흔적도 불분명하니 급체로 인한 병사로 기록하겠소. 부디 슬픔을 달래시오. 그렇게 도겸의 죽음은 병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 소연은 이 결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병사가 아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이판서는 성대한 장례를 원했으나 소연이 만류했습니다. 혼례복을 입지도 못한 신랑을 어찌 요란하게 보낼 수 있겠사옵니까? 조용히 보내드리는 것이 도리이옵니다. 소연의 말에 이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도 올리지 못하고 죽은 아들을 화려하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가슴 아팠던 것이지요. 사흘간의 장례가 끝나고 도겸은 비싼 선산에 묻혔습니다. 백설은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 무덤만 지켰지요. 사람들은 백설의 충성심에 감동했으나 소연은 달랐습니다. 저 개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소연은 밤마다 도겸의 방을 찾았습니다. 홀령이라도 나타나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하나 방은 텅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연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도겸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짧은 글이었으나 소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겸은 무언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고민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소연은 편지를 품에 넣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장례가 끝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판서 댁에 남았습니다. 혼례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신부로서 도겸의 명복을 빌겠다는 뜻이었지요. 이판서는 소연의 뜻을 막지 않았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느리라도 곁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연아, 내가 이리 애를 써주니 고맙구나. 도겸이가 저승에서라도 기뻐할 것이다. 소연은 공손히 절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생전에 저를 아껴주셨사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옵니다. 낮에는 불공을 드리고 밤에는 도겸의 방을 정리하며 소연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소연의 정절에 감동했지요. 하나 소연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이곳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밤마다 몸종을 시켜 집안 사람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누구와 만나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지요.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돌쇠가 밤마다 사랑채 뒤편 창고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물건들만 쌓여 있는 곳이었는데 돌쇠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몸종에게 물었습니다. 돌쇠가 창고에서 무엇을 하더냐? 글쎄요, 아가씨. 그저 앉아 있기만 하더이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사옵니다. 소연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검은 옷을 입고 창고 근처로 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돌쇠가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글씨가 적힌 종이를 하나하나 불에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돌쇠가 태우는 것은 무엇인가? 왜 밤중에 몰래 종이를 태우는가? 저 안에 진실이 있다. 소연은 그날 밤 돌쇠를 지켜보았습니다. 돌쇠는 모든 종이를 태운 뒤 재까지 흩뿌리고서야 창고를 나왔습니다. 정월대 보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는 보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이판서 대계상을 당했으나 마을 전체가 상복을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다만 평소보다 조촐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 낯선 무당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즈음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붉은 점이 찍혀 있었지요. 손에는 방울을 들고 있었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화당이라 하오. 이 마을에 원한을 품은 홀령이 있어 달래러 왔소.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도겸 도령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지요. 이판서 대관리인이 나섰습니다. 무당이 함부로 상가에 대해 말하지 마시오. 우리 도련님은 병으로 돌아가셨소. 매화당은 방울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하하, 이 마을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려. 무슨 말이오? 밤마다 개들이 짖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소. 개는 귀신을 보면 짖소. 하나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산 사람의 한이지요. 개는 그 한을 느끼고 입을 다무는 것이요.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화당의 말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지요. 이 집엔 귀신보다 무서운 산 사람의 한이 서려 있소. 그 한을 풀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오. 관리인이 소리쳤습니다. 허황된 소리 말고 썩 물러가시오. 하나 매화당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판서 댁대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나는 이 집의 한을 풀고 갈 것이오. 주인이 나를 들이지 않으면 여기 앉아 굿을 하겠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판서 댁대문 앞에 무당이 앉아 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지요. 이판서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저 무당을 당장 쫓아내라. 하나 소연이 나섰습니다. 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무엇? 저 무당이 혹시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옵니다. 이판서는 난색을 표했으나 소연의 간청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소연은 매화당을 안채로 들였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매화당이 소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진실을 알고 싶소. 그러하옵니다. 진실을 안다는 것은 때로 독이 되오. 모르고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소. 소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사옵니다. 매화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매화당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께서 돌아가시던 밤 개가 짖지 않았다 하였지요? 그러하옵니다. 개는 낯선 이를 보면 짖소. 하나 잘 아는 이에게는 짖지 않지요. 그날 밤 도령의 방에 들어간 이는 개가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집안 사람이라는 말씀이옵니까? 그렇소. 더군다나 개가 경계하지 않을 만큼 친숙한 사람이지요. 소연은 집안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이판서, 돌쇠, 부엌 일을 맡은 최씨 마님, 마당을 쓰는 하인 둘, 안채를 지키는 몸종 셋. 이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령과 가장 가까운 이가 누구겠소? 소연은 대답했습니다. 돌쇠이옵니다. 그렇소. 돌쇠가 수상하오. 소연은 돌쇠를 떠올렸습니다. 도겸이 죽던 날 저녁 술상을 가져간 것도 돌쇠였습니다. 그리고 도겸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도 돌쇠였지요. 하나 돌쇠는 도련님을 형제처럼 모셨사옵니다. 어찌 도련님을 해칠 수 있겠사옵니까? 매화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깊은 원한을 품을 수도 있는 법이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소연은 밤중에 창고에서 종이를 태우던 돌쇠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하옵니까? 돌쇠를 지켜보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의 입을 열게 하시오. 진실은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소. 매화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보름이 지나면 이 마을을 떠날 것이오. 그 전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아가씨는 평생 이 의문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오. 매화당이 떠난 뒤 소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쇠가 정말 도련님을 죽였단 말인가? 소연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나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연은 돌쇠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돌쇠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왔지요. 하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불안해하는 듯했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집을 태우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연도 무덤가에서 도겸의 명복을 빌었지요. 백설은 여전히 무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소연이 백설에게 다가가 음식을 주었습니다. 백설아, 먹어야 한다. 도련님께서 슬퍼하실 것이다. 하나 백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만 무덤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때 매화당이 나타났습니다. 개가 먹지 않는 것은 슬퍼서가 아니오. 그럼 무엇 때문이옵니까? 죄책감 때문이오. 개는 자신이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매화당은 백설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백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백설아,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짓지 않은 것은 내 탓이 아니란다. 백설이 매화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매화당이 소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개는 귀신을 보면 짖소. 하나 주인을 죽인 사람에게는 짖지 않소. 무슨 말씀이옵니까? 개는 알고 있소. 그날 밤 누가 도령의 방에 들어갔는지 말이오. 하나 그 사람은 백설이 잘 아는 사람이었소. 백설은 그를 경계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백설은 범인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소. 백설은 알고 있소. 다만 말을 할 수 없을 뿐이지요. 매화당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백설을 데리고 집안 사람들 앞에 서 보시오. 백설이 누구에게 으르렁거리는지 보시오. 그 사람이 바로 진실을 알고 있는 자요. 소연은 매화당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집안 사람들을 마당에 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이 있사옵니다. 백설이가 도련님 무덤을 떠나지 않아 걱정이 옵니다. 여러분이 차례로 백설을 달래주시면 좋겠사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판서가 먼저 무덤으로 갔습니다. 백설은 이판서를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최씨 마님이었습니다. 백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인들이 차례로 갔으나 백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쇠가 무덤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백설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흐르르릉. 돌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돌쇠였구나.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설이 돌쇠에게 으르렁거린 것은 분명 무언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 그것만으로 돌쇠가 도겸을 죽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요. 소연은 도겸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혼례를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소연은 이판서 댁을 방문해 도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당시 조선의 풍속으로는 혼례 전에 남녀가 만나는 것이 금기였으나 양가 부모의 배려로 짧은 만남이 허락되었습니다. 정원의 연못가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겸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연못 위를 떠다니는 낙엽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시옵니까? 도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연 아가씨, 제게 물어볼 것이 있소. 말씀하시옵소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소연은 이상한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이는 그렇다 하고
어떤 이는 아니라 하옵니다. 저는 잘 모르겠사옵니다. 도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소. 무슨 말씀이옵니까? 도련님은 이판서 대감의 외아들이시옵니다. 도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내가 이 집 자식이 아니라면 어찌하시겠소?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옵소서. 대감께서 들으시면 슬퍼하실 것이옵니다. 도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못만 바라보았지요. 그날의 대화가 소연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겸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연은 다음 날 이판서를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도련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셨던 것 같사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련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사옵니다.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사옵니다. 이판서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아이가 알고 있었구나. 대감마님, 무슨 일이옵니까? 이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묻지 말거라. 이판서는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연은 더욱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분명 도겸의 출생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다시 매화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님, 도련님의 출생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시옵니까? 매화당이 방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오. 하나 한 가지는 확실하오. 이 집에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소. 그 비밀이 도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것이오. 이판서는 소연을 불러들였습니다. 소연아, 너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소연은 놀랐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말씀이옵니까? 저는 도련님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곳에 머물고 싶사옵니다. 안 된다. 너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 내 앞길을 생각해야 한다. 저의 앞길은 여기 있사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연아, 내 말을 듣거라. 이 집에는 내가 알아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 진실을 캐다가는 너까지 화를 입을 것이다. 소연은 이판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은 어찌 돌아가신 것이옵니까? 병으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옵니다. 도련님은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도련님을 죽였사옵니다. 이판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 조심하여라. 함부로 말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무엇을 숨기고 계시는지 저는 알고 싶사옵니다. 도련님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무엇이옵니까? 이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하여라. 더 이상 묻지 말거라. 저는 도련님을 사랑했사옵니다. 비록 혼례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제 마음속에서 도련님은 이미 저의 서방이셨사옵니다. 그런 도련님의 죽음을 그냥 넘길 수 없사옵니다. 이판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아, 진실을 알면 너는 후회할 것이다. 모르고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도 알고 싶사옵니다. 이판서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겸이는 내 친자가 아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도겸이의 친부는 따로 있다. 그는 노비 출신이었다.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이 판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5년 전 일이다. 내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지. 그때 집안의 한 여종이 아이를 베었다. 아이의 아비는 우리 집 노비였다. 그래서요? 나는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기로 했다. 여종에게 돈을 주어 먼 곳으로 보냈고 노비는 내쫓았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와 내 아들로 키웠다. 소연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 오직 한 사람만 빼고 말이다. 누구옵니까? 돌쇠다. 돌쇠의 아버지가 바로 그 노비였다. 돌쇠는 도겸이와 이복 형제인 셈이지. 소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돌쇠가 도겸의 형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이가 돌쇠뿐이었다는 것. 돌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이까? 모른다. 내가 철저히 숨겼으니까. 하나요? 도겸이가 알아버렸다. 어찌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혼례를 앞두고 나를 찾아와 물었다. 자신이 정말 내 자식이 맞느냐고. 그래서 어찌하셨사옵니까?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도겸이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며칠 뒤 죽었다. 이 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소연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겸이 노비의 자식이었다는 사실, 돌쇠가 도겸의 이복 형제라는 사실, 그리고 도겸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맞물렸습니다. 소연은 돌쇠를 찾았습니다. 돌쇠는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옵니까? 나와 이야기 좀 하자꾸나. 돌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소연을 따라왔습니다. 둘은 빈 사랑채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 너는 도령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거짓말 말거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도령이 대감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너와 도령이 형제라는 것. 돌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가씨, 어찌 대감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숨길 것이 없다. 돌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하옵니다. 저는 알고 있었사옵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들었사옵니다. 아버지는 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 제게 말씀하셨지요. 도련님이 제 동생이라고.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 말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저는 천한 노비의 자식이고 도련님은 양반 도련님이셨사옵니다. 제가 감히 형이라 할 수 없었사옵니다. 소연은 돌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령은 어찌 진실을 알게 되었느냐?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사옵니다. 무엇? 도련님께서 혼례를 앞두고 너무 괴로워하셨사옵니다. 혼례가 기쁘지 않다고 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지요. 저는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저는 도련님께 진실을 말씀드렸사옵니다. 도련님이 사실은 노비의 자식이라고,
저와 형제라고 말이옵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령은 어찌 반응하더냐?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사옵니다. 하나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자 충격을 받으셨지요. 무슨 증거?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옵니다. 그 편지에는 도련님의 출생에 대한 모든 것이 적혀 있었사옵니다. 소연은 돌쇠가 밤중에 태운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창고에서 태운 것이 그 편지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증거를 없애야 했사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도령은 진실을 알고 어찌하더냐? 며칠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사옵니다. 그러다 혼례 하루 전날 밤 저를 부르셨지요. 무엇이라 하시더냐?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돌쇠야,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나는 거짓된 삶을 살아왔고, 이제 그 거짓을 안고 혼례까지 올릴 수는 없다고 하셨사옵니다.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령을 죽인 것이냐?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도련님을 죽이지 않았사옵니다. 그렇다면 도령은 어찌 돌아가신 것이냐? 도련님께서 스스로 독을 드셨사옵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련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사옵니다. 독을 구해달라고 하셨지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사옵니다. 하나 도련님께서 간청하시기에 그래서 내가 독을 구해준 것이냐? 돌쇠가 울먹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도련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었사옵니다. 도련님은 너무 괴로워하셨사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셨지요.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내가 독을 주지 않았다면 도령은 살아 계셨을 것이다. 아가씨, 저도 알고 있사옵니다. 저는 죄인이옵니다. 하나 도련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사옵니다. 제가 독을 주지 않았다 해도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 것이옵니다. 소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도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돌쇠가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아가씨를 사랑하셨사옵니다. 하나 그렇기에 더욱 혼례를 올릴 수 없다고 하셨지요. 노비의 자식인 자신과 혼인한다면 아가씨의 앞길이 막힐 것이라 하셨사옵니다.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었는데. 저는 도련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았는데.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오? 이 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는 소연과 돌쇠를 보았지요. 무슨 일이냐? 소연이 이 판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대감마님, 도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사옵니다. 자신의 출생을 알고 견디지 못하셨던 것이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돌쇠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대감마님. 소인이 도련님께 독을 구해드렸사옵니다. 이 판서는 비틀거렸습니다. 이 미련한 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죽여주십시오. 소인은 죽어 마땅하옵니다. 이 판서는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너를 죽인다고 내 아들이 돌아오느냐. 모두 내 탓이다. 내가 진실을 숨긴 것이 잘못이었다.
이판서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판서 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도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진실이 밝혀졌으나 이를 밖으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살은 큰 죄악으로 여겨졌고 가문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킬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판서는 모든 것을 묻기로 했습니다. 돌쇠를 벌하지도 않았고 진실을 함구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도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았으나 그것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이판서 댁을 찾아와 이판서를 만나겠다고 했지요. 누구시오? 관리인이 물었으나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감께 이렇게 전해주시오. 옛날 이 집에 있던 노비 석 달의 아들이 찾아왔다고 말이오. 관리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석 달은 25년 전 쫓겨난 노비의 이름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판서가 사랑채로 사내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석 달의 아들이라고? 그러하옵니다. 저는 석 달의 둘째 아들 석쇠라 하옵니다. 이판서는 석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석 달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석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사옵니다. 이 집에 당신의 친자식이 있다고 말이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헛소리가 아니옵니다. 부친께서는 이 집 여종과 관계하여 아이를 낳았고 대감께서 그 아이를 자식으로 삼았다고 하셨사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석쇠가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옵니다. 부친께서 남기신 편지이옵니다. 이판서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겸의 출생에 대한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석쇠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으러 왔사옵니다. 도겸 도련님이 제 이복 동생이라면 저 역시 이 집안의 혈육이옵니다. 마땅히 저도 재산을 나눠받아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이 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 놈이 감히 대감마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편지를 온 마을에 공개하겠사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감마님의 체면이 어찌 되겠사옵니까? 이 판서는 이를 갈았습니다. 석쇠는 분명 협박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석쇠의 등장은 이판서 댁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판서는 석쇠를 쫓아내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석쇠가 편지를 공개한다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석쇠는 이판서 댁 별채에 머물며 온갖 요구를 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달라, 좋은 옷을 달라, 돈을 달라고 했지요. 이판서는 이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연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했습니다. 저런 악한을 어찌 그냥 두십니까? 이판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저자가 편지를 공개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 그렇다고 저런 협박을 계속 받으실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소연은 매화당을 찾아갔습니다. 매화당은 아직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었지요. 무당님, 도와주십시오. 매화당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소연은 석쇠의 등장과 협박에 대해 말했습니다. 매화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한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소.
하나 그 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요.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그냥 두고 보란 말씀이옵니까? 아니요. 악한에게는 악한의 약점이 있는 법이요. 그 약점을 찾으면 돼요. 소연은 석쇠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쇠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혼잣말을 했지요. 이 집 재산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도겸이 죽은 것은 천운이다. 이제 나만 남았으니 모든 것이 내 차지다. 소연은 석쇠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석쇠는 도겸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 석쇠는 더 큰 요구를 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양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편지를 불태우겠사옵니다. 이 판서는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놈을 어찌 양자로 삼는단 말이냐? 저는 부친의 피를 이은 자식이옵니다. 도겸이와 마찬가지로 부친의 자식이지요. 양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사옵니까? 너는 서자도 아니고 그저 노비의 자식일 뿐이다. 석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사옵니다. 이 편지를 관가에 제출하겠사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께서 도겸을 죽였다고 고발하겠사옵니다. 무엇? 도겸은 진실을 알고 괴로워하다 죽었다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그 책임은 대감마님께 있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 진실을 숨긴 것이 도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지요. 이 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쇠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소연이 나섰습니다. 당신이 감히 어디서 협박을 하는 것이냐? 석쇠가 소연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시오? 혼례도 올리지 못한 처자가 감히 나서는가? 소연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너 같은 악한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벌. 하하. 벌은 약한 자들이 받는 것이요. 나는 강한 자이니 벌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날 밤 돌쇠가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제게 생각이 있사옵니다. 무슨 생각이냐? 석쇠를 없애는 방법이옵니다. 소연은 놀랐습니다. 없앤다니 무슨 소리냐? 저 악한을 그냥 둘 수는 없사옵니다. 저자는 대감마님을 끝없이 괴롭힐 것이옵니다.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옵니다. 저자가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옵니다. 어찌? 석쇠는 욕심이 많사옵니다. 제가 석쇠에게 더 큰 것을 제시하면 저자는 편지를 팔고 떠날 것이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협박을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옵니다. 제가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옵니다. 큰돈을 주겠다고 하고 편지를 먼저 받은 뒤 석쇠를 내쫓는 것이지요. 소연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석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괜찮사옵니다. 저는 이미 각오하였사옵니다. 소연은 돌쇠를 말렸으나 돌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석쇠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제게 제안이 있사옵니다. 석쇠가 비웃었습니다. 형님이라니 이제 와서 형제인 척하는가? 저는 진심이옵니다. 우리는 같은 부친의 자식이옵니다. 그래서 무슨 제안이냐? 제가 돈을 모아두었사옵니다. 은자 100냥이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 편지를 주고 이 마을을 떠나십시오. 석쇠의 눈이 빛났습니다. 은자 100냥이라. 적지 않은 돈이로군.
먼 곳에 가서 장사를 하시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사옵니다. 석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은자 100냥이면 꽤 큰 돈이었지요. 좋다. 하나 돈을 먼저 보여주어라. 내일 밤 뒷산 정자에서 만나시지요. 그곳에서 돈과 편지를 교환하겠사옵니다. 석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일 밤에 보자. 다음 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돌쇠는 빈 보따리를 들고 뒷산 정자로 향했습니다. 실제로 은자 100냥을 준비할 수는 없었기에 돌로 무게를 채워 넣었던 것이지요. 소연은 몰래 돌쇠를 따라갔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자에는 이미 석쇠가 와 있었습니다. 왔는가? 그러하옵니다. 돈을 가져왔사옵니다. 먼저 보여주어라. 돌쇠가 보따리를 풀려 하자 석쇠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옵니다. 진짜 은자옵니다. 석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돌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이놈, 감히 나를 속여. 석쇠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돌쇠는 뒤로 물러났지요. 형님, 진정하십시오.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 같은 놈은 내 형제가 아니다. 석쇠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돌쇠는 피했으나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흑, 소연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만두어라. 석쇠가 소연을 보고 웃었습니다. 오, 아가씨까지 오셨구려. 잘 왔소. 아가씨도 함께 처리하겠소. 석쇠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물러났으나 나무에 등이 막혔지요. 그때 백설이 나타났습니다. 백설은 도겸의 무덤을 떠나지 않던 개였습니다. 하나 그날 밤 무덤을 떠나 정자로 왔던 것이지요. 백설이 석쇠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르릉. 석쇠가 비웃었습니다. 개 따위가 감히. 석쇠가 백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백설은 뛰어올라 석쇠의 팔을 물었지요. 으악. 석쇠는 백설을 떼어내려 했으나 백설은 놓지 않았습니다. 석쇠가 비틀거리며 정자 난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순간 난간이 부러졌습니다. 으악. 석쇠는 정자 아래 벼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자는 낮은 언덕 위에 있었으나 경사가 급해 한참을 굴러야 멈출 수 있는 곳이었지요. 돌쇠와 소연은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석쇠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었나? 돌쇠가 내려가 확인했습니다. 석쇠는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석쇠의 품을 뒤졌습니다.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겸의 출생에 대한 증거였지요. 이것을 태워야 합니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정자에서 편지를 태웠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편지는 재가 되었지요. 백설은 조용히 둘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쇠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리들이 와서 조사했습니다. 술에 취해 정자에서 놀다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쇠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석쇠는 약속 전에 술을 마셨었지요. 난간이 낡아 부러진 것 같습니다. 사고사로 보입니다. 이렇게 석쇠의 죽음은 사고로 결론 났습니다. 이 판서는 조용히 석쇠를 묻어주었습니다. 비록 악한이었으나 석 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소연과 돌쇠는
그날 밤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설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설은 다시 도겸의 무덤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백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백설아. 내가 우리를 구해 주었구나. 백설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 곁에 누웠지요. 며칠 뒤 백설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겸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설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도겸의 무덤 옆에 백설을 묻어주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청열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이판서 댁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떠나기 전날 소연은 도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백설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두 무덤을 바라보며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백설은 끝까지 도련님을 지켰구나. 그때 소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백설이 도겸이 죽던 밤 짖지 않은 이유를 말이지요. 백설은 돌쇠가 방에 들어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 돌쇠는 평소에도 도겸의 방에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도겸이 스스로 독을 마셨을 때에도 백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을 걔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백설이 짖지 않은 것은 외부의 침입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설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 소연은 백설의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백설아, 미안하다. 처음에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구나. 하나 너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개였어. 도련님을 죽인 것은 사람의 욕심과 거짓이었지. 너의 잘못이 아니었단다. 소연은 이판서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떠나겠사옵니다. 이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동안 수고가 많았구나. 내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다. 대감마님,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대감마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도령을 친자식으로 키운 것을 말이옵니다. 이판서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도겸이는 비록 내 친자식은 아니었으나 내가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다. 다만 내가 후회하는 것은 진실을 숨긴 것이다. 진실을 일찍 말했더라면 도겸이가 그리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감마님, 세상에는 많은 부모와 자식이 있사옵니다. 어떤 이는 피를 나눈 사이이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 진정한 부모와 자식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이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소연아. 내 말이 옳다. 소연은 돌쇠도 찾아갔습니다. 돌쇠, 잘 지내거라. 돌쇠가 절했습니다. 아가씨,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옵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다만 도령을 너무 사랑한 것뿐이다. 아가씨, 저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까요? 소연이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령의 목까지 살아라. 그것이 도령을 위하는 길이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매화당을 찾았습니다. 매화당은 마을 어귀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진실을 찾았소. 그러하옵니다. 무당님 덕분이옵니다. 아니요. 아가씨 스스로 찾은 것이요. 나는 다만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지요. 무당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무엇이요? 무당님은 어찌 이 마을에 오게 되셨나이까? 혹시 정말 도령의 홀령이 부르신 것이옵니까? 매화당이 미소 지었습니다. 홀령이 부른 것이 아니오. 악한의 기운이 부른 것이지요. 석쇠 같은 악한이 이 마을에 올 것을 알고 미리 온 것이오. 그렇다면 무당님은 나는 그저 떠돌이 무당일 뿐이오. 다만 악한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를 가졌을 뿐이지요. 매화당은 보따리를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소연도 가마에 올라 청열리를 떠났습니다. 소연이 떠난 뒤 청열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도겸의 죽음을 잊어갔습니다. 하나 이판서만은 잊을 수 없었지요. 이판서는 벼슬을 내려놓고 청열리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소. 벼슬을 하기에는 몸도 마음도 지쳤소. 임금께서는 이판서의 뜻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판서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큰 집은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겼지요. 하인들도 대부분 보내주었습니다. 다만 돌쇠만은 곁에 두었습니다. 돌쇠, 너는 나와 함께 있어 주겠느냐?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대감마님을 모실 자격이 없사옵니다. 아니다. 너는 도겸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대감마님. 이판서와 돌쇠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판서는 매일 도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도겸에게 말을 걸었지요. 도겸아,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진실을 숨긴 것이 너를 괴롭게 했구나.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 너는 알아야 한다. 너는 내게 진짜 아들이었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으나 내 마음 속에서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이었다. 이판서는 매일 이렇게 도겸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판서 대감마님 돌쇠를 데려가겠사옵니다. 이판서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요? 돌쇠가 석쇠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사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가?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그날 밤 돌쇠와 석쇠가 정자에서 만난 것을 보았다 하옵니다. 돌쇠가 나섰습니다. 맞사옵니다. 제가 석쇠를 만났사옵니다. 하나 저는 석쇠를 죽이지 않았사옵니다. 그것은 관가에서 조사할 일이오. 따라오시오. 돌쇠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석쇠를 속이려 했던 것, 석쇠가 칼을 휘둘렀던 것, 백설이 나타나 석쇠를 물었던 것, 그리고 석쇠가 난간이 부러지며 떨어진 것. 관리는 돌쇠의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당방위이다. 하나 증인이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구나. 그때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현장에 있었사옵니다. 관리가 놀랐습니다. 윤 아가씨, 사실이요? 그러하옵니다. 돌쇠의 말은 모두 사실이옵니다. 석쇠는 저희를 죽이려 했고 백설이 우리를 구했사옵니다. 석쇠의 죽음은 사고였사옵니다. 소연의 증언으로 돌쇠는 풀려났습니다. 이판서는 소연에게 감사했습니다. 고맙다, 소연아. 내가 아니었다면 돌쇠는 억울하게 벌을 받을 뻔했구나.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사건이 모두 끝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친정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재혼 이야기가 나왔으나 소연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혼례를 올렸사옵니다.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사옵니다. 소연의 부모는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소연은 매년 청열리를 찾아 도겸과 백설의 무덤에 참배했습니다. 이판서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돌쇠와 함께 밭을 일구고 책을 읽으며 조용히 세월을 보냈지요. 어느 봄날 이판서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이판서는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양자 문서이다. 오늘부터 너는 내 양자이다. 돌쇠는 놀라 문서를 떨어뜨렸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너는 도겸이의 형제였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아들처럼 여기고 있다. 내가 죽으면 이 집과 재산은 모두 내 것이다. 대감마님, 소인은 그럴 자격이 없사옵니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아들로 삼고 싶다. 돌쇠는 울먹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이판서는 돌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집안의 주인이다. 당당하게 살 거라. 그해 가을, 이판서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이판서를 도겸의 무덤 옆에 묻어들였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3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도겸의 무덤, 백설의 무덤, 그리고 이판서의 무덤. 돌쇠는 매일 새 무덤에 참배했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 백설아, 편히 쉬십시오. 소연도 소식을 듣고 청열리를 찾았습니다. 돌쇠, 축하한다. 이제 너는 양반이 되었구나.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돌쇠일 뿐이옵니다. 신분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훌륭하다. 둘은 무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백설이 그날 밤 짖지 않은 이유를 이제는 알겠사옵니다. 무엇 때문이옵니까? 백설은 이 집이 이미 진실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집안에서는 개조차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이지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거짓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사옵니다. 도령도 대감마님도 백설도 이제는 편히 쉬실 것이옵니다. 바람이 불어 무덤 위에 꽃잎을 흩뿌렸습니다. 소연과 돌쇠는 오래도록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아가씨. 돌쇠, 너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것이 도령과 대감마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소연은 청열리를 떠났습니다. 돌쇠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 무덤을 돌보았습니다. 봄이면 꽃을 심고 가을이면 낙엽을 쓸었지요. 세월이 흘러 돌쇠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돌쇠는 무덤 앞에 앉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 백설아. 이제 저도 곧 그곳으로 가겠사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 뵙겠사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새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4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도겸의 무덤, 백설의 무덤, 이판서의 무덤, 그리고 돌쇠의 무덤. 내 무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하며 영원히 그곳에 남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보다는 낫다고 말이지요. 도겸은 거짓 속에서 태어나 진실을 알고 죽었습니다. 이판서는 거짓으로 가문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 진실이 밝혀진 뒤에야 모두가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은 지켜야 하고 어떤 비밀은 밝혀야 합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진실을 외면하고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설이 짖지 않았던 이유는 이 집이 이미 거짓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없는 곳에서는 충성도 의미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삶에서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아는 것이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